미국은 10일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민에게 당장 떠나라.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임박해서 탈출하려는 미국 시민을 구해낼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세계 대전이다. 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전운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는 20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실시하는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여행객에게 여행 금지국인 4단계로 강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상황도 있기 때문에 즉시 출국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끝내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서방 세계가 경고한 대로 러시아의 파국과 푸틴의 리더십에 치명상은 물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3차 세계대전의 비극의 발화점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가게 될 경우 난민 문제만 해도 미국은 100에서 500만의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들이 폴란드로 유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유럽이 지금 긴장 속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라고 말했고요. 국방차관도 푸틴이 지시만 하면 우크라이나에 몇 분 안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러시아 침공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사정과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러시아 편이죠. 러시아 우방 중국 베이징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도 물론 이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11일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한 명이 이름이 블라디슬라프 헤리스케비치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경기장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금지 No War in Ukraine 라는 종이에 쓴 피켓을 중계 카메라 앞에 들어올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선수는 취재진에게 나는 조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올림픽에서조차 조국의 전쟁을 걱정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참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찡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또 12일에는 키예프에서 대규모 전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서 소중한 자유를 위해 우리의 영혼과 몸을 바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를 부리며 행진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나토의 즉각 가입이라고 쓴 팻말도 보였고요. 적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공포라는 피켓이 보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차분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내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는 온라인에 방공호 위치 지도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공호는 과거 소련 시절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주 방공호로는 지하철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이 다수이며 전기와 인터넷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무전기 등을 구입하는 사람, 소총과 같은 무기를 구입하고 전투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사람, 약탈과 폭력에 대비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14년 크림 전쟁 때 약탈과 폭력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또 전쟁 과정에서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집 문서를 복사해 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피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서부 최대 도시인 르비브로라고 하는 도시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경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시민에게는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벨라루스가 접해있는 북부 이렇게 세 곳의 국경에 가까운 곳에는 러시아 10만 또는 13만이라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만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에는 냉전 시대 이후 최대의 전투 병력과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20일까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토의 관측으로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북쪽을 침공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각종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대, 지상 공격을 위한 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병력을 국경지대에 분산 배치 완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있는 벨라루스 르니네츠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Su-15기 15대, 또 S-400 대공 방어 시스템, 예일스크에서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수십 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S-26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또 레치자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탱크와 복사포 등을 전개해놓고 대규모 주둔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이내입니다. 나토가 파악한 바로는 러시아군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 훈련은 훈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10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스 전역에서 동맹의 결의 유니언 리졸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합동군사훈련은 훈련을 위한 일시적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직접 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봐서 결국 심상치 않은 행보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 병력 동원 수준이 키예프나 다른 도시를 점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백악관도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에 나설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알렉산드로 루카셴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27년간 벨라루스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독재자입니다. 푸틴의 철저한 추종자로서 푸틴의 지원이 없으면 아마 벌써 쫓겨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쟁에 몰아넣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 등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방면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벨라루스 주둔 지상군 군사훈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남부 두 해역인 흑해와 아조프 해에서 해상훈련을 동시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미사일과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두 해역에서의 선박 항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두 바다의 국제 해역을 차단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도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구실로 우크라이나의 해양 주권을 제한하고 흑해 아조프 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며 우크라이나 경제의 필수적인 해상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침략할 생각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력 행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이죠. 이른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중요한 전략 전술로 돌려왔던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네, 다음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신 BBC 방송은 돈바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자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크라이나 군 검찰총장 아나톨리 마티오스는 돈바스 전쟁 초기 4년 동안 554명이 전투와 관계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공식 숫자로는 더 많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살률은 인구 기준으로 세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비관적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자살의 주 원인은 적과 대치하는 중에 오랜 동안 받은 지속적 스트레스와 비관적인 미래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 사회의 문제이지만 특히 자살이 문제입니다. 현역 및 퇴역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많았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적 배경이 가져온 병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자살 자체를 노출시키려 들지 않고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사회 또한 하나의 병폐라고 합니다. 자살자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 보건부 장관 스프론 박사는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살의 동기부여가 러시아 전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참전 용사들의 정신건강에 투자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인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버 공격 역시 총을 쏘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인 올레구 니콜레인코는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외무부를 비롯해서 다수의 정부 부처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와 국가응급서비스 등 70여 개의 웹사이트가 일시에 정지되었죠. 해당 사이트에는 최악을 내다보고 두려워하라는 글귀가 게시됐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벨라루스 정보부와 연계된 러시아 사이버 간첩단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킹에 쓰인 악성 소프트웨어가 러시아 정보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도 2달 사이에 6,50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혀냈습니다. 푸틴이 잘 구사하는 기만술책, false flag라고 하는 적을 헷갈리게 하는 전술, 모두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속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마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하는 듯한 동영상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국무부가 미리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이 밀접하게 관여해서 제작한 이 비디오는 우크라이나산 나토군 무기 등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노출되는데요. 유혈이 낭자한 파괴 현장에서 배우들이 유적인 것처럼 우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이 제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작된 영상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성 존 커비 대변인은 거짓 플래그, false flag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으로 위장한 1단의 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도시전과 폭발물을 사용해서 친러시아 반군 측에 파괴적인 공격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군이 반군을 먼저 공격하는 것처럼 꾸며서 전쟁의 구실을 만들자는 것이죠. 전쟁의 구실을 찾기 위한 거짓 플래그 전술은 또 있습니다. 동부의 반군 지역인 돈바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돈바스의 50만 명의 러시아계 주민에게 비밀리에 러시아는 러시아 여권을 모두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이러한 위장 전술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마스키로부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마스킹, 즉 위장, 복면 같은 위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군이 구사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독트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도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요구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유럽 전체의 안보가 위험해진다 라는 협박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충된 발언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바짝 13만에 가까운 중무장 병력을 밀집해 놓고 서방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적을 헷갈리게 하라. 이것이 푸틴의 기만 전술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이지만 실제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아무 휘장도 없는 녹색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에 복면을 한 얼굴을 가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투입이 됐습니다. 정체를 숨긴 러시아 특수부대원과 정보 요원들이죠. 러시아 병사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들을 후에 리틀 그린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과 더불어 탱크와 장갑 차량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얄타와 세바스톨 등 주요 크림반도의 도시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와 유엔 대사는 이들이 러시아군이 아니다 이렇게 우겨댔습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푸틴은 침공이 완료된 뒤에 증거가 하나씩 노출되자 2015년 3월 내가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라고 한 특수부대들의 동원을 지시했다. 이렇게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시인을 했습니다. 또 이들 그린맨들이 그해 8월 말에는 러시아어 인구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3,000 내지 4,000명씩 대거 출연해서 정부의 반정부적인 이런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에 맞서서 전투에 참여한 것이죠. 2014년 8월 10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하리코프 주 국경 근처 초소에는 흰색의 칠을 한 텅 빈 군트럭 260대가 접근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교전 지역에 참상이 벌어진 지역의 주민을 돕겠다. 그러면서 이 차량에는 2천여 톤의 식량과 설탕, 유아용 음식, 침낭, 발전기 등등이 실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교전 지역에 전달하겠다.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트럭을 반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장 술책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가짜 탱크, 미사일, 전투기 형태의 더미, 말하자면 이제 마네킹이죠. 꼭두각시 이런 가짜 무기들로 러시아군이 즐겨 쓰는 마스키로부카 수법입니다. 이런 위장 전술이 러시아군에게 있어서는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쟁 때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가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 식별이 잘 안됩니다. 이런 팽창형 모형물에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모형물의 사용은 2차 대전 때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정교한 실물 모형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 이걸 디코이라고 합니다. 미끼, 낚시나 사냥할 때 그 미끼 말입니다. 이 디코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물 모형을 많이 만들어서 적을 유인해서 공격하게 함으로써 적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미사일을 소진하도록 유도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스웨덴은 중립국이죠. 그런데 2016년 나토 가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갑자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들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동맹군은 스웨덴에 핵무기를 쌓아놓을 것이다.
정부도 모르게 스웨덴 땅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다. 면책 특권을 가진 나토 군인들이 스웨덴 여성들을 강간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루머가 퍼진 겁니다. 모두 가짜 정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한 이런 루머가 바람을 타고 곧바로 전통 뉴스 매체에 옮겨졌습니다. 이런 루머의 진원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방의 정보당국은 배후에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러시아에 의한 총포 미사일 없는 전쟁, 즉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총포를 쏘고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세계가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장된 것 같다 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위협을 과장한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약간 의심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주재 외교 인력의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사실 러시아의 위협을 공식화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투의 불만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돈바스 지역 전쟁이 8년째로 접어들고 사망자만 해도 1만 4천 명이 발생했는데요. 새삼스럽게 지금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급박한 주장이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나. 우리는 벌써부터 그런 위협을 받아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쟁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새삼 그 위협을 과장할수록 우리에게는 손해다 라는 인식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또 러시아가 놓치지 않고 교묘히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에 계속되는 긴장 상태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사실들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다음